네, 안녕하세요. 대화의 밀도와 협상 바이블 저자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일상도 직장도 대화의 연속이죠. 결국 대화가 잘 통해야 관계가 형성되고 또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일도 잘 진행이 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한마디의 대화가 평생 내 가슴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한마디의 대화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화는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요즘 내 스스로와의 대화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나의 대화를 복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대화 공포증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화 공포증 유발자들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숙취를 유발하는 유형은요, 대화 폭식증 환자의 유형입니다. 사실 저는 전 직장에서 제가 모셨던 상사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같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 60분 중에 55분을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5분 정도를 쉐어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다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점심시간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들 없으신가요? 대화를 지배하고 본인이 모든 대화를 그냥 다 막아버리는 그런 식의 대화 폭식증 환자들이 있죠. 사실 여러분들 대화의 황금 비율이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나를 가장 좋게 평가하면서 나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는 대화의 황금 비율은 3대 7이라고 해요. 내가 3 정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7 정도 이야기를 하게 할 때 그 사람이 실컷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국 나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가지면서 좋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모든 대화에 있어서 내가 30% 정도만 대화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한다면 50%는 내가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화 공포증 유발자의 유형은요, 마치 대화를 커터칼로 싹둑 끊어내는 듯한 그런 커터칼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죠. 아니, 됐고, 모르겠고, 관심 없고, 이런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내뱉으면 결국 상대방은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위축되고 그 다음에 겁내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내 대화에는 내가 어떤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무의식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에 의해서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있지 않는가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공포증 유발자의 세 번째 패턴은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유형입니다. 대화에 있어서만큼은 옳고 그르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서로 정서적 교감을 하면서 서로 만족을 하고 서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모든 대화에 있어서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결국 상대방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으시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셔서 옳고 그름을 따지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있어서만큼은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똑똑하지만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똑똑해요. 근데 뭔가 그 사람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확 신뢰하기는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요, 일을 맡기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간섭하는 유형입니다. 맡기는 척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그런 유형들 굉장히 견디기 힘들죠. 두 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들은요, 매일 감정을 자극하고 억누르고 감정 싸움을 시키고 무조건적으로 지시하고 마치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가 하는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그런 유형이면 그 사람을 본능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간으로 갑질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이런 부분이죠. 야, 나는 늦어도 되는데 너는 안 되지, 이런 유형이에요. 자기가 정한 타임라인을 맞추지 못하면 그냥 완전히 무능력자로 치부해버리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쪼우고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본인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지배하려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네 번째는 결과가 안 좋으면 얼마든지 이 관계는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유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함께 배를 타고 갈 사람은 아니구나. 결국 이 사람은 결과가 좋으면 자기 덕분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남 탓을 하겠구나. 결국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관계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화도 본인 위주로 폭식하고요. 시간도 나에게 맞춰라. 내가 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를 못 맞추면 네가 잘못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에고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관계는 결국은 끝이 보이는 관계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100%다 맞춰주지 않으면, 즉 내가 그 사람의 완전한 그림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이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헤지펀드계의 대부죠.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1993년 겨울 어느 날 밥과 지젤 그리고 댄은 내가 직원들과 회사의 사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를 저녁에 초대했다. 이들은 먼저 나에게 메모를 보여줬는데 이 메모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회사의 대표에게 이 회사의 핵심적인 중역들이 저녁을 초대해서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쪽지를 2개를 준 것이죠. 첫 번째 쪽지는 이렇습니다. 레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레이는 똑똑하고 혁신적이다. 시장과 자금 관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레이는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요구한다. 레이는 팀워크, 단체 소유권 구축, 유연한 근무 환경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훌륭한 보상 제공에 대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핵심적으로 요약해보면 뭐죠? 당신 똑똑한 걸 인정한다. 그리고 당신의 의도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진짜 메시지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살짝 칭찬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레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레이는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쓸모없거나 창피하거나 압도당하거나 왜소하거나 압박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분이 나쁘게 한다. 레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의 말과 행동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직원들의 의욕을 꺾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근무 의욕도 저하시킨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들으면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사실 꽤 많은 직장 생활 속에서의 대화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단 1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팩트를 퍼붓는데 그게 마치 상대방은 폭행당했다라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대화가 바로 상어식 대화입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상어처럼 상대를 코너에 몰아두고 비교하고 핀잔하고 공격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정적인 승리감을 맛보는 그런 대화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방식의 대화는 결코 계속될 수 없습니다. 반면 조금 다른 형태로 고래식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래식 대화는 연결의 대화고요. 자연스럽게 대화에 어울려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호응하고 경청하는 와중에 필요할 때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식의 대화. 이 고래식 대화는 단단한 자존감과 절제된 에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를 위협하거나 무시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와 정서를 교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화는 어떠신가요? 내가 요즘 겪고 있는 대화는 고래식 대화인가요? 상어식 대화인가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고래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아무도 고래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로 하겠습니다.